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산업단지에 저는 주로 20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여기 지벨리 안에 있었고, 또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는데요. 보통 그 공장 등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혜택이 많습니다. 뭐 제가 지금처럼 실물 경제 위기에서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 대출 받아서 할 일이 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업도 하고 한 30%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공장 등록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구로구청 가서 지역경제과 가면 공장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산업단지 공단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거의 산업단지 공단 안에서는 심사하는 게 거의 뭐 서류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에 공장의 배치도 정도 쓰는데, 공장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박스를 갖다 놓고 테이블하고, 아니면 뭐 컴퓨터 갖다 놓고 조립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러한 물류를 잘 구분해서 물류 회사, 택배나 기타 회사들이 와서 배달해 갈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도 공장이거든요. 공장이라는 거를 뭐 전처럼 큰 기계나 아니면 기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 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21세기의 공장은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 등록은 등록증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내거든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니다. 그래서 통신면허는 있어야 우리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거 하는 거와 똑같이 통신 판매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공장 등록을 하면 정말 좋은 점이 혜택이 뭐 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하는 데서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장 등록을 그 요건을 보시면 그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문서 그대로 읽는다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조를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두 개의 물건 완성품을 갖다가 합쳐도 제조예요. 거기다가 포장해도 되고. 그래서 공장 등록이나 통신 판매업 등록 이런 거에 대해서 네이버에 치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산업단지 안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공장 등록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CCTV 카메라 제조 영업을 20년 이상 했고, 공장을 직접 운영했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파트에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공장 등록을 하고 옆에다 그 일부를 연구소를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연구소를 하면 혜택이 정말 많아요. 그 세제 혜택부터 정부 지원 자금이 많은데, 저는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지식산업센터에 10평 정도를 임대하거나 사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뭐 10개든 뭐 많으면 10개 이상 낼 수 있어요. 10평이니까 한 평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한 사무실에 10개의 법인이든 개인 회사를 만들고, 각각의 회사의 하는 특징을 달리하면 뭐 10개를 다 뭐 대출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출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몇 개에서 대출 받을 수 있고요. 또 제조를 넣을 수 있고, 통신 판매업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연구소도 넣을 수 있거든요. 연구소는 별도 독립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뭐 석박사 이상 1명에 뭐 학사 2명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 보조원 1명에서 한 뭐 4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뭐 3, 40명이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오닉스 연구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인건비 자체의 혜택도 많았고요. 정부 지원 인건비도 있었고 대출 면에서도 좋았고 또 신사업을 하면 오히려 정부 돈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주면 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장 등록을 한다든가 제조한다든가 온라인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연구소를 한다 이러는 무거운 비즈니스도 있지만 정말 가벼운 비즈니스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요즘에 신문 기사에서 큰 화두가 됐던 것이 지금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 투자 규제가 너무 심하니 지식산업센터를 사거나 임대해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한다. 이런 기사가 지금 크게 뜬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좋게 사용하거나 응용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하는 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조건 그 기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응용해서 자기 사업에 접목시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은 거죠. 본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뭐 일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 받아서 이 위기에 일부 주식을 좀 사서 현금 흐름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30대에는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45이 넘어가면서 회사에도 위기가 오고 고용의 불안, 또 근로자와 사장 간의 이런 이견, 그 다음에 파업,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행동하면서 뭐 퇴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실물 경제 하시는 사장님들은 또는 실물 경제에 누구나 다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미래의 사업가이신 분들은 정성호 TV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사업을 70으로 하고 나머지 30%를 부동산과 주식을 일부 투자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아파트형 공장을 사지 않았다면 또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 줘서 임대료가 매월 나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아파트형 공장이죠. 이거를 위기 때마다 팔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변명됐는데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이름으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앞으로도 저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 안에 공장 등록을 하고 공장 등록을 하면서 제조를 넣고 뭐 유통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으면 돼요. 단 지식산업센터 안에 사업자 등록증 업태나 종목에 부동산업 업태 넣고 옆에다가 임대나 이런 걸 넣으면 그걸 메인으로 하면 절대로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부동산업 자체를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70%를 자기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부동산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라고 권고하잖아요. 그거를 안 했다면 저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한폐렴 와중에 제가 느끼는 거는 사업이란 정말 운 있는 놈이 이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날고 겨도 지금 뭐 직원이 1000명이거나 100명이거나 이랬을 때
위생 상품이 아니고 아니면 지금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매출 나는 사업이 아니고 다 까먹는 비즈니스라면 직원이 많고 회사가 크다면 거의 다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지금 망하거나 아니면 거의 회사 자체를 접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더 마음을 가다듬고 잠을 많이 주무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장 등록이 가장 쉽다. 그 공장 등록을 통해서 제조업도 하고 기타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대출을 잘 받으세요. 앞으로 그 예산이 계속 풀리면 대출을 좀 받아서 현금을 확보하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힘들게 싸우시는 우리 실물경제에 있는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